위기의 주부들은 막장 드라마의 정석이라 불립니다. 살인자, 사이코패스, 불륜, 협박, 방화. 손으로 꼽기도 힘들 만큼 각종 빌런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 드라마 최고의 빌런을 떠올리면 폴 영, 데이브, 조지 이런 교과서적인 미친놈들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최강의 빌런은 이 사람입니다. 전 위기의 주부들 시즌8 끝까지 정말 재밌게 봤지만 처음 볼 때부터 이상하게 수잔이 불편했고 끝까지 다 보니 진짜 싫더라고요. 도대체 이 드라마에서 제일 인기 많고 사랑받고 제일 보호받는 수잔이 왜 살인자, 변태, 사이코패스보다 더 싫은지 한번 집요하게 파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사이코들 현실엔 없잖아요. 있긴 있죠. 근데 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직장이나 동네에서 저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이런 여자는 진짜 존재합니다. 아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도 봤는데 싶은 주변인이 한 명쯤 생각나실 거예요. 일단 수잔은 악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감정에만 너무 진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사고방식은 항상 이렇게 흘러갑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 나오는 사건들은 전부 다 악의는 없는데 결과는 재앙급인 수잔식 민폐 레전드 사건들입니다. 시즌1에서 수잔은 이디가 마이크와 잤을 것 같다는 의심병이 폭주해서 이디 집에 무단 침입을 합니다. 참고로 이때 마이크는 수잔의 애인도 남편도 아니었어요. 그냥 썸 타는 이웃 정도? 결국 사고를 치죠.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촛불 하나 넘어뜨린 건데 집이 통째로 탑니다. 정상인이라면 당장 불을 끄느라 난리 굿을 쳤겠지만 수잔은 겁나서 그냥 도망갑니다. 그 후 뻔뻔한 대처와 증거인멸 시도 끝에 결국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Edie, I burned your house down. Huh? I was scared that you were sleeping with Mike, and so I let myself in and I snuck around. I accidentally knocked a candle over and the whole I'm so sorry. 무슨 범죄 고백을 연애 상담처럼 Can you ever 하네요. forgive me? 수잔은 조수석에 마이크를 태우고 운전하다 크게 차 사고를 내게 되죠. 수잔과 마이크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상대편 차에 탄 엄마와 어린 딸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죽은 모녀의 남편이자 아빠였던 데이브는 살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고 맙니다. We killed them, Mike. Didn't kill them, they died. They were a mother and a child. She was a mother, just like me, with a child, just like ours. And if it I can't do this again, I just can't. 다시 짚고 갈게요. 당시 운전은 수잔이 했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갈등이 누적되며 수잔과 마이크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데이브는 수잔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여 복수를 완성하고자 하지만 결국 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잔의 극한 위기에 마이크가 뛰어오면서 둘은 다시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한 가족 인생은 박살났는데 수잔은 남편을 되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마이크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 수잔은 늘 새로운 사랑을 얻습니다. 삶의 극한 위기도 행운으로 바뀌는 수잔 덕분에 캐서린의 인생은 처절히 망가지게 됩니다. 남자도 잃고 친구도 잃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가게 되죠. Sorry, I'm late. 확실히 남자가 엮이면 수잔의 민폐 레벨은 인생 파괴급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애초에 수잔은 캐서린과 마이크가 연애 중일 때부터 우연이든 고의든 끊임없이 둘 사이에 끼어들어 사건을 만들었는데요. You lost your mind. Mike said he can't afford to pay for MJ's private school. Now I know why. He wants to see his girlfriend wearing pearls when she flashes him. What? He wouldn't pay for MJ's school? No. So I was going to take these and sell them to try to pay for it. And yes, now that I'm saying it out loud, I hear how stupid that sounds. 네가 마이크한테 선물 받은 목걸이를 팔아서 내 아들 학비를 대겠다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고 있네요. 수잔에게 도덕의 기준은 항상 같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힘들면 정당하다예요.
남 인생 붕괴를 자기 로맨스 서사로 소비하는 방식에도 이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엄마로서의 수잔은 어떨까요? 수잔에게 줄리는 딸이라기보단 거의 카톡 단체방 친구 수준입니다. 자신의 기행, 감정, 심지어 섹스라이프까지 공유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딸의 연애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간섭하고 통제합니다. 줄리가 처음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면 수잔의 반응은 항상 똑같아요. 불안해하고 몰래 감시하고. 이건 보호가 아니라 통제고 걱정이 아니라 투사예요. 자기 실패한 연애를 딸 인생에 덮어 씌우는 거죠. 오스틴이든 자크든 줄리 연애는 항상 수잔 손을 거쳐서 망가집니다. 갈등은 줄리의 임신 때 절정을 맞아요. 줄리는 본인의 학업, 커리어, 인생 계획을 고민하며 입양을 결정하지만 수잔은 자기 외로움, 감정, 그리고 자기 상실감 때문에 아기를 놓아주지 못해요. 줄리가 입양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수잔은 눈물로 압박하고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설득합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줄리가 다 커서 자기 손을 떠나가니 줄리 역을 해줄 다른 아기가 필요한 걸로까지 보입니다. That is why I don't want to have this baby on my own. Because I already raised a child. You. 수잔은 악의적인 엄마는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하긴 해요. 근데 수잔 육아 공식은 항상 이겁니다. 무엇이 아이를 위한 걸까가 아니라 내 감정이 덜 아픈 선택. 착해서 더 위험한, 현실에서 제일 흔한 빌런 타입입니다. 사실 위기의 주부들의 수잔 빠지면 드라마가 안 굴러가는 건 맞아요. 사건의 70%는 수잔이 만들고 갈등의 80%는 수잔 때문에 생기고 눈물의 90%는 수잔이 흘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다 알고 봐도 너무 바람 캐릭터라는 거죠. 악당처럼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보고 있으면 혈압 오르는 유일한 인물. 의도는 항상 착한데 결과는 항상 민폐. 착한데 제일 짜증나는 사람, 없으면 재미없는데 있으면 화나는 인간. 결론적으로 수잔은 위기의 주부들 최고의 엔진이자 시청률 제조기, 동시에 시청자 혈압 상승의 주범입니다. 드라마적으로는 필수 캐릭터지만 정서적으로는 절대 주변에 있으면 안 되는 타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수잔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밌으니까요. 혹시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생각이 전부 맞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